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업무를 마무리할 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주요 속보 보니까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의 10%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멘트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후에 국방비 GDP의 2%에서 5%로 증액해야 된다 등등 이 주민국들을 향한 약간의 좀 공격적인 이런 멘트들 하나둘씩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안해서 오늘장 대비 준비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회사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나서 미증시 첫날의 상승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먼저 김민준 전문가님 간밤에 미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상승의 배경 같이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전일 원래 이제 쉬었지 않습니까? 미국 증시가 전전일이 되겠죠. 마틴 루터킹 데이인가요? 네. 뭐 이제 휴장이었는데 뭐 전일 아침에도 전달드렸습니다만은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하고 있었는데 기대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조가 좀 강하지 않았다. 사실상 뭐 우려 반 기대 반이었는데 뭐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많았지 않겠습니까? 미증시가 기술적으로도 삼각 수렴 후에 좀 반등해 가는 모습이고 그 전에 뭐 조정은 좀 있었어요. 지금 선물 기준으로 21,896부터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제 추세 변곡을 좀 넘어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정치적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미약했던 관세 강도 이렇게 좀 지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우려가 좀 많아서 관세에 대해서 뭐 보편 관세라고 하지만 캐나다, 멕시코, 중국 정말 엄포성을 좀 놨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미약했던 관세 강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매크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못했지만 CPI나 뭐 생산자 물가 매크로 변화가 분명히 좀 있었고 연준 위원들의 뭐 어저 변화가 조금 있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크게 굳이 뭐 이렇게 막 큰 소리들 안 나오게끔 첫날부터는 조용히 좀 흘러가는 측면에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다 보니까 미증시도 변곡점을 좀 넘어서 안착하지 않았냐 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제적인 조정이 있었던 부분이 조금 더 미국 시장에 악재 심리를 반영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하루 만에 돌발 인물이기 때문에 또 어떤 정책 변화를 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루 만에 미국 증시가 아직 뭐 신고가 갱신도 아니고요. 전고점 갱신을 한 바도 아니기 때문에 좀 설레발은 좀 금지해야 될 것 같고요. 며칠 좀 차분하게 지켜본 이후에 추세적인 흐름을 확인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르긴 했는데 큰 의미를 두지는 않으시네요. 그러면은 김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중요한 뭐 포인트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잠시 후에도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하루하루 급등락하는 종목을 보는 게 투자의 본질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뭐 다른 얘기 나오면 다시 또 급락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 나오면 뭐 종목군들이 또 급등할 수도 있는 그런 장세에서 우리가 중심축으로 봐야 될 것은 그동안 시장을 압박했던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 필요한 거죠. 관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 뭡니까? 결국은 물가 앙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민감하게 우리가 계속 반응했던 것은 결국 금리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본질적으로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을 급등락시킬 거냐. 이거 매우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시장의 불안감을 계속 낳았던 두 가지 요소. 환율과 금리가 안정되고 있는가가 좀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의 등락과 상관없이 뭐 우리 시장과 미국 증시 그다음에 전 세계 위험 자산을 동시에 압박해 갔던 이 달러 인덱스와 그다음에 미국지 10년물 국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개별 종목을 쫓아가는 것, 뭐 물론 중요할 수 있겠죠.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런 투자의 안정세를 찾으면 결국은 대부분의 괜찮은 자산들, 그다음에 뭐 트럼프의 정책과 연동되거나 올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뭐 조정받는다면 저로의 매수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매일매일 나오는 트럼프의 뭐 정책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잘 챙겨봐야 되고 정책 강도도 챙겨봐야 되지만 그동안 연말부터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을 위협했던 환율과 금리가 안정을 찾는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하다고 봐서 저는 뭐 매일매일 나올 트럼프의 말잔치에 그렇게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에 너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본질적인 것의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시각이시네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섹터별로는 조금은 다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요. 김윤 전문가님은 간밤에 이 미증시에서 보여줬던 상승 종목 혹은 좀 주요 섹터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뭐 미국 증시에서 이제 올랐던 부분은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방산 종목 그리고 뭐 양자암호가 조금 계속적으로 기술적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저는 사실상 이것보다는 계속 제가 이제 강하게 주장했던 파트는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어제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좀 봤습니다. 뭐 사실 투자 소식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뭐 지금 어마무시한 투자 계획이 났습니다. 지금 144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뭐 오픈 AI랑 뭐 몇 개 그룹 3개의 기업 정도 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을 했는데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뉴스플로우는 이미 흘러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기준으로 AI 반도체가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첫날 제가 그 달러 인덱스의 보폭에 관해서 시나리오별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달러 인덱스 지금 강달러 현상 때문에 우리 여기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달러는 점진적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때 적정 우리 원달러 환율의 위치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올해 한 해 내내 이제 뭐 상저하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장주 중심으로 리바운드 이후에도 가져갈 섹터 또 가져가지 말아야 할 섹터 구분을 해야 된다 정리해드렸는데 그 안에 AI 반도체는 저는 항상 있었습니다. AI 반도체에 관해서 평들이 정말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미국 시장부터 과열이다, 뭐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전문가나 애널리스트 분들이 과열이다, 아니다 등등 있었는데 저는 성장 산업의 한 축이고 크기는 조선이나 방산보다 훨씬 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B2B 쪽에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가는 쪽, 뭐 등등 여러 가지 또 HBM의 앞으로 향후 범용성 등을 봤을 때 미국 증시도 그러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상당히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브로드컴, 뭐 피오 스토리지 등등 정말 많이 올랐고 양자, 뭐 제약바이오, 방산, 우주, 항공도 미국은 좋았습니다. 단지 국내 연동 관계로 저는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미국 주식을 뭐 직접적으로 한다면 좀 개를 달리해야 되지만 역시나 국내 증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은 SK하이닉스의 주도력 그리고 이제 과대 낙폭으로 갔던 종목들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한번 돌았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올 때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간 측면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의 어떤 선별화 그리고 이제 좀 이어가는 부분은 실적 기반으로는 국내에 과연 방산 종목들도 커플링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김 이사님 의견 알려주세요. 네, 뭐 본질적으로는 환율 금리이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정책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종목군들의 뭐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죠. 뭐 말씀해주신 종목에다가 뭐 추가를 한다면은 최근에 뭐 급등락이 가장 심한 쪽은 뭐 양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기트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의 등락은 뭐 우리 시장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등락이 뭐 최근 나타나고 있고요. 뭐 가상자산 시장도 굉장히 또 출렁이고 있죠. 어제는 또 굉장히 약한 모습이다가 오늘 또 하루 지나서 또 반등하는 등 굉장히 이쪽 자산들은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책의 방향성이 아무래도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뭐 장기적으로 이쪽은 저도 뭐 계속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단기적으로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킨더모건 같은 종목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의 방향성 그다음에 지금 언급되었던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대거 강세를 보이면서 애플만 빠지지 않았다면 나스닥 시장의 상승률도 꽤 높았을 거예요. 근데 애플이 3% 이상 빠지면서 나스닥의 상승률을 조금 제어한 측면이 있고 만약에 애플도 상승했다면 뭐 다우나 나스닥이나 모두 더 크게 올랐을 것 같은데 애플 정도를 빼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M7을 중심으로 해서 원래 강했던 종목군들도 뭐 꽤 견조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계속 그 신규 모멘텀을 불어넣고 있는 양자, 우주항공,
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대거 강세로 나서주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일단 뭐 트럼프 랠리가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는다라는 것을 방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조선주의 폭등과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관련주의 급락이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자,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뭐 태양광 같은 종목군들은 꽤 급하게 또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보면 뭐 김민주 전문가는 간밤 미증시에서 AI 관련된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 쪽을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제 강했던 뭐 조선이라든지 이쪽 섹터들이 꾸준히 연속성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떤 식으로 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확실한 건 지금은 조선은 비쌉니다. 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반론의 여지가 없고, 저도 뭐 낙수효과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을 좀 많이 공략해 봤거든요. 뭐 조선을 장기 투자를 해가는 쪽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기자재 쪽만 뭐 현대임스, 하나엔진, 현대마리솔루션. 최근에 이제 관심 있게 그나마 좀 보고 있는 게 태광 정도입니다. 뭐 성광밴드나 이런 종목들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태광은 아직까지 좀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반등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는 상당히 반등 여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적정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 부분, 뭐 PER, PBR 등등의 부분이 다르겠지만 저는 몇몇 종목들은 상당히 이제 고밸류고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정 없이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나가는 차트 모습이 KRX 반도체 모습이거든요. 아직도 조선에 비해서는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시는 모습이고 이제 여러분들 3,52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여력은 한참 남아 있고요. 늘 이제 스토리라인을 올해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 개장 방송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한 해 내내 저는 코스피 기준으로 2,800에서 2,900까지 상승을 보고 있고 그러면 KRX 반도체 기준으로 4,0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등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능한데 반도체 구성 종목 안에서 그만한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느냐?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은 엔비디아와의 연동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SK 하이닉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가면 하이닉스가 따라갔고 주요 고객은 엔비디아가 갑이고 하이닉스가 을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SK 하이닉스가 갑이고 훨씬 더 공정 로드 진척도도 빠르다 이런 평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시장에서 HBM의 범용성에 관해서 알아주고 그 안에서 이제 SK하이닉스 1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KRX 반도체도 더더욱 상승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선이나 전선, 방산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연동관계로 저는 뭐 지수 자체도 양대 지수도 커플링으로 점진적으로 우상향 된다고 보여지고 그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요 섹터 반도체 이꼴 지수 반등으로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그 낙폭과대 반등이 마무리되지 않는 섹터가 좀 있어요. 순환매를 다 거쳤지만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낙폭과대 반등이 마무리되지 않는 섹터 내에서는 기술적인 그 움직임만 좀 타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섹터도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고 역시나 관심은 AI 반도체 그리고 달러의 점진적인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뭐 기술주 중심 그리고 건설기계 조선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쭉 반도체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밤의 미증시 내에서의 흐름은 사실 반도체는 아니지만 이 IT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IT 섹터 내에서도 그러면 선별화 작업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아요. 매번 애플이 뭐 안 좋다고 할 때마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려가면 올라오죠. 지난번에는 뭐 180불, 190불 가면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로열티 고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뭐 바꾸질 않는데 맞아요. 단지 네. 중국에 대한 MS 점유율 이야기가 좀 나올 때마다 애플의 주가가 등락 과정을 좀 거쳐요. 최근에도 뭐 많이 안 팔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치를 좀 뜯어보면 여러분들 감소폭은 적고 많이 팔렸어요. 단지 뭐 좀 경기 방어주의 느낌이 애플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에서 굳이 뭐 이제 GPU가 아니라도 이게 파생돼가는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엔비디아나 뭐 브로드컴도 좀 올랐습니다만 퓨어 스토리지가 더 많이 올랐어요.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보폭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낙수 효과로 미국 시장도 내려간다고 좀 보여지고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삼성전자의 중소형 종목의 스몰캡 종목들로 좀 낙수 효과가 퍼져갈 것 같고 그 안에서 역시나 미세율의 선당 공동 쪽이고 굳이 이제 아이폰이나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쪽으로의 공략은 사실상 기관에서 먼저 공략을 해서 시세 반등들이 좀 나왔어요. 국내로 보면 뭐 세경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쪽으로는 좀 지향해 가시는 게 좋다 판단되고 단지 온디바이스 AI 두 종목 최근에 제주반도체 뭐 급등 갔죠. 그리고 리노공업도 사실상 또 급등 갔고 이 두 종목은 좀 연초에는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지수도 위쪽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과대 낙폭에 따른 리바운드는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 인사님은 어떻게 전략 세우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드렸던 말씀을 뭐 반복하고 싶은데요. 어저께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인덱스 매수가 빠지는 순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장중에 또 확 눌러놓는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뭐 불안불안하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으로 봤을 때 한쪽은 천당, 한쪽은 뭐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쪽은 너무 좋고 나쁜 쪽은 또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해리스 트럼프 선거를 할 때도 언급드렸던 만큼 해리스가 된다고 갑자기 천지개벽되지 않고 트럼프 된다고 천지개벽되지 않습니다. 하고는 싶겠지만 뭐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하루 만에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세 같은 것들도 결국은 뭐 시간을 두고 조율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도 10%, 원래 얘기했던 거 60% 아닙니까? 그래서 60%로 정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현재 구간에서 틱톡을 대하는 그 흐름이라든지 시진핑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를 놓고 봤을 때 결국은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미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신중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저께 뭐 급락했던 뭐 태양광이니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니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 보조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보조금 못 받으면 당연히 보너스 다 깎고 직원 더 자르고 그다음에 회사의 구조조정을 더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핵심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일부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회사 자체는 더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단 말이죠. 보조금을 안 받아도 스스로 미국에서 살아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가겠죠. 2차 전지 관련돼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악재가 끝나가는 구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뭐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는 건 여전히 위험할 수 있겠지만 뭐 급락하는 구간에서 지금 2차 전지 핵심 종목을 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크게 두려워할 자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보조금 안 받아도 전기차는 갑니다. 전기차가 가는 방향을 트럼프 혼자 되돌릴 수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 조선을 포함한 지금 정말 잘 나가는 종목군들은 저도 뭐 강력 홀딩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종목이 계속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신고가 종목에 보면 조선기자재, 뭐 본행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핵심 포인트는 언제쯤 내가 익절을 해야 되는지 정도만 포인트를 두고 가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거래를 수반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저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뭐 조선주와 관련된 이 신고가 종목군들을 뭐 신규로 뭐 사라, 더 비중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잘 가는 종목은 그러면 이제 빠져나올 시기를 좀 타진해 보시면 지금은 일단은 좀 들고 계시되 추세가 꺾이면 빠져나갈 그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같이 급하게 빠진 종목도 지금 와서야 팔 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 트럼프 정부 들어서 뭔가 전략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네, 뭐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에너지 관련주를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종목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오늘도 뭐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 SK가스라든지 이런 뭐 민자발전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데 미국에 수혜를 주겠다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무슨 수혜를 받습니까? 그래서 뭐 그건 제가 보기엔 어이없는 얘기고 SK가스에 차라리 뭐 중국에 갖고 있는 뭐 법인의 이익이 좋아진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미국 가스주를 사야죠. 그래서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킨더모건을 사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에너지 쪽을 투자하시려면 미국 기업들, 미국 ETF 쪽에 중심을 두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굳이 연관주를 찾아보자면 강관 같은 것들을 좀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 정도가 포인트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지 두 분의 시각으로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은 리포트 보겠습니다. 자,
세컨 리포트 오늘 3개 리포트 준비되어 있는데 대신증권입니다. 벨벗은 트럼프 2기 에너지와 안보가 관세보다 조금 더 크게 비춰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다음은 KB증권입니다. 반도체 섹터 리포트인데 어제 새벽에 대만 지역에서 6.4의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TSMC 직원들이 한때 대피를 하기도 했었죠.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반도체 섹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셀트리온 종목 레포트인데 간략하게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지진과 관련된 얘기, 뭐 추가적인 여전히 있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뭐 올라오면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새롭게 다시 뭐 여전히 크게 발생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서남 쪽이죠. 그래서 서남 쪽에서 발생한 부분이 지금 서쪽 라인으로 위쪽으로 뭐 신주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항이 있는 타오이안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TSMC 공장이 주력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동을 느낄 정도여서 직원들이 잠시 대피했다가 UMC나 TSMC나 모두 공장을 다시 재개했다고 하죠. 그럼 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는 봐야 되는데, 뭐 반도체 그래서 리포트의 내용은 뭐 이 공급망을 다양화되는 상황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다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나간 얘기라고 보여지죠. 하루 만에 공장 재개했고 그다음에 이쪽의 핵심은 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는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메모리라서 우리랑 어차피 경쟁 자체가 안 되는 메모리고요. 그다음에 TSMC의 지금 그 사업 분야는 SK하이닉스가 좀 연관이 있을 뿐 우리가 지금 뭐 여기가 줄어든다고 해서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어저께 장중에 나온 뉴스인데도 반영은 안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지금 디스플레이 쪽에 공급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AU 옵토로닉스를 포함한 상당한 이제 디스플레이 공급을 또 대만 쪽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쪽에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공급 부족 문제가 1월 달에 잠시라도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에 전혀 반응은 없고 최근 뭐 주가는 뭐 증시가 약간은 반등을 했는데 전혀 그런 반등조차도 없는 뭐 처참한 모습입니다. 물론 애플 영향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런 뉴스가 반영되는지는 반도체는 별로 관여가 없고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에 반응이 있을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뭐 서정진 회장도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도 뭐 주가는 지금 뭐 전혀 반응이 없고 수급도 최근 들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죠. 일단 뭐 4분기 실적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상했던 정도의 매출과 이익 수준은 맞추면서 OP 마진이 그 20% 이상을 회복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에 지금 기대되고 있는 OP 마진은 최소한 30% 중반대 정도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정도의 회복을 할 수 있느냐와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CDMO와 관련된 뭐 가시적인 성과, 공장에 대한 어떤 그 완공 소식, 그러니까 착공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올해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는 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다음에 ADC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라는 뉘앙스니까 뭐 셀트리온은 저도 올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트럼프 2기와 관련된 대신증권 레포트 자세하게 준비하셨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 뭐, 물론, 김민주 전문가 얘기처럼 앞으로 지켜볼 게 많습니다. 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진 계속 지켜봐야 되지만, 한 이틀간 살펴보니까, 의외로 순한 맛이네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순한 맛은 에너지 안보 쪽은 원래 얘기했던 대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그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의외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점을 찍은 게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는 지금 뭐 바이든 정부 때는 별로 안 하고 트럼프 정부 때 다시 강조되는 게 아닌가 싶지만 지금 저 소재 쪽에 산업자재 전체의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 누가 견인하고 있느냐? 에너지 혼자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지금 2020년 때 잠깐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늘어나고 있는데 바이든 때는 다른 쪽에 뭔가 약간 방점을 찍으면서 에너지가 소외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에너지는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 트럼프 정부 때 좀 더 이쪽에 방점을 찍고 뭐 이쪽에다가 보조금을 주던 이쪽에 이제 정책적으로 밀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부각받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에 대한 착각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관세를 뭐 중국에 일단 10%부터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스타트인 거죠. 그다음에 100일이내 시진핑 주석과 뭐 만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만나서 만약에 문제를 뭐 잘 풀어낸다면 뭐 틱톡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생각했던 큰 위험보다는 작은 위험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뭐 물론 기술 차단 같은 것들은 변할 리가 없겠지만 관세가 뭐 우리가 얘기했던 60%의 엄청난 그런 요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압박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요인이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10을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특히 이번 주에 말에 있을 BOJ의 결정을 통해서 뭐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상관없이 뭐 BOJ 수장의 코멘트를 통해서라도 추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더 내려올 수 있다면 그다음에 지금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5%에 육박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미국채 수익률도 지금 4.5까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안정되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우려를 할 이유가 있느냐. 종목이야 뭐 매일 종목들을 바꿔가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 과정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뭐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이 정도의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의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산업별 정책이 더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차별화 과정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지금 관세 정책이 생각보다 약한 만큼 대응 관점에 있어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관점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국내에서의 연결고리를 찾기보다는 미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시사점을 남기시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입니다. 오늘의 빅데이터는 바로 지니언스. 종목 사이즈가 약간은 작아졌는데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전일 뭐 미증시를 안 봤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들 갔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시세가 사그라들었으니까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뭐 잘 가고 있을 때라서 제가 굳이 찬물을 뭐 끼얹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사실 양자암호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뭐 크게 갔던 한국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평판형 광회로를 하는 쪽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뭐 광파워 분배 기술 이렇게 뭐 HTS 안에 들어가면 써 있습니다. 사실상 전혀 양자암호하고는 관련성이 없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편하게 이제 광분배기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자암호하고 직접적인 기술력이 사실은 있으려면 보안 영역에 좀 가까워야 되는데 뭐 한국 첨단 소재를 필두로 이제 주가 다 내려왔어요. 뭐 우리로, CQ센, 엑스게이트, 뭐 코이버, 엑스게이터와 코이버 정도는 좀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연관성 없는 종목들이 좀 같고. 핵심 개가 이제 양자암호에서 무엇이었느냐를 좀 판단해 보면 역시나 이제 AI 시대에 맞춘 보안 영역이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최근에 뭐 개인정보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과 연관돼 있는 종목에 대한 선별화가 좀 필요하고 저는 뭐 양자암호의 개화 시기가 왔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양자암호의 개화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평을 좀 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해서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단지 이제 보안 영역에 대한 어느 정도 개화 시기는 열리지 않겠느냐. 단지 지금도 성장주의 한 축으로 인정해 주기에는 성장주가 맞지만 크기는 작다 정리를 해드리고 그 안에서 조금 성장해가는 스몰캡 종목 중에서 우리는 주목해봐야 될 기업이 무엇인가 저는 지니언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요 스몰캡 종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있었던 양자암호 중에서는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적자를 찍은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올해도 영업이익률이 18%대에 좀 육박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 정도가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양자암호만큼 주가의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신압으로 주가가 또 올라온 모습, 뭐 9,000원에서 이제 11,500원 정도까지 신압으로 올라왔거든요. 약 20%가 좀 넘죠. 결국 이제 반응은 안 했는데 이렇게 등락 과정이 적고
시세 분출들이 막 움직일 때도 평이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당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단지 최근에 이제 고점 찍고 눌림목이 좀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이 되겠죠. 빅데이터를 좀 돌려보니까 오늘 이제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같은 수치를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눌림목 이후에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냐? 오늘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 관계로 좀 봤을 때 그나마 안정적인 종목도 좀 갈 수 있을 것이냐? 수급과 매기가 얼만큼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거래량 한 번만 동반되면 그날 정말 어마어마한 슈팅들이 좀 나오고 그런데 실적도 괜찮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매수 추천 가격 들고 왔습니다.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12,000원을 설정해 드렸어요. 부족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나온 것 같아요. 거래량이 조금만 더 동반된다면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도달 확률이 60%로 측정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상승 확률은 65%, 하락 확률은 35%다. 기대 수익률 부분은 약 9.5%, 10% 정도 됩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셔라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종가가 1870원입니다. 이것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매수 추천 가격 잡아드렸습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 그동안에 양자 관련해서 웃기는 종목군들 옥석 가리기 조금은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상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 것인가. 지니언스 이 시간에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